민주당 의원들이 김민석과 유박 세력들 쪽에 줄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래식 언론들의 분위기몰이였고 실제로는 현재 김민석 쪽으로 줄 서 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도 아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워낙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지지 기반이 확실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 민주당 내부 분위기 그리고 뉴박 세력들이 왜 위험한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 때 굉장히 비판했던 게 윤석열 정부 때 마음에 안 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 몇 년, 3년 차, 4년 차까지 문재인 욕하고 있으면 되냐. 본인이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이재명 정부 1년 차 이번에 됐는데 지금도 문재인 욕하는 게 주예요.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 거기 박근혜하고 이명박 등장하잖아. 보수 네. 쪽에서는 걔네가 지원 유세 나가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부는. 그렇지만 말을 안 하잖아. 그 플러스를 어떻게든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도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거든. 왜 없겠냐고. 그중에 일부는 있겠지. 그럼 문재인 김어준 유시민 없이 이길 수 있어?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아마 민주시민분들이 뒤에서 클락션을 올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적을 올리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대신에 제가 조금 깊게 생각하는 점은 이제 뒤에서 빵빵 했잖아요. 시민분들이.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차선으로 자기 차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을 때 대호 씨 좀 바뀌세요.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그러는데 제가 당장 다음 날부터 바로 돌아가실까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해야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래 좀 차분해져야 네, 돼. 적용해야 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좀 같은데. 차분해졌으면 좋겠고. 자, 그 시간은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는 뭐 저도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뭐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당대표 연임 도전은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고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도전할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대충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24일 전후로 사퇴 가닥을 잡았다. 전준희가 그때 구성되니까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의총을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요건 이제 본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실제로 이제 새로운 당대표에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의총의 생중계 권한은 원내대표한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명도 원내대표인데 당원들이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김민석, 송영기 어떤 분이 정청래 누가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본인이 되면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도당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1인 1표제 적용을 당무위에서 확정을 지었어요. 그 신구 조문 당규 개정안 대비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1인 1표가 통과됐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때 이것까지 다 통과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때 다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 있어요. 대의원도 한 표잖아요. 이제는 당원과 똑같이. 근데 저 보면은 지역위원장 선출에 1, 2, 3이 있는데 2에 지역 대의원 지역당원 대의원이 유효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반영하고 권리당원 50% 반영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대의원 똑같이 한 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항들을 다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 뒤에 넘겨보시면 전국위원장 또 전국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저 대의원과 해당 부분 권리당원 반영률을 뭐 20대 1 미만 이것도 이제 1인 1표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다 바꾼 거고 무엇보다 그 다음 시도위원장들 시도당 위원장 관련된 내용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1인 1표 강력히 적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를 손을 본 겁니다. 1인 1표제 취지에 맞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본인이 약속했던 당원 주권 정당 혁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에 뭔가 해야 할 것들을 지금 뚜벅뚜벅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그 의총 생중계 관련해서 네. 제가 이 선거 다닐 때 무슨 그 지역의 유권자들 부산 쪽이니까 네.
부산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때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지방선거를 싹쓸이 좀 했었. 했죠. 2018년도인가 18년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때 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때 다 또 잃어버렸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뽑아주면 뭐하노? 그 뽑히고 나서가 시작인데 잘해가지고 이제 또 뽑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난 다 잃었다고 본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고는 아팠죠. 예.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지방 의회나 이런 것도 생중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선이 되면 네. 그 당선자들의 선서도 좀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 무슨 회의를 하는지 이거 네. 지역에서 방송하고 국무회의도 방송하는데 지역에서 뭐 하는지 더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좀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김대우 기자는 또 국회 계속 취재하니까 송영길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전당대? 하겠죠.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은 더 크고요.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는 당원들의 평가 받아봐야지. 평가를 그렇죠. 받아봐야 돼요. 맞아. 가장 정확한 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다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원들도 그걸 기다릴 거고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 이제 연임을 도전하냐 안 하냐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있지만 근데 정청래 대표님도 사실 옳은 방향이 그분이 하는 방향이 옳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하는 게 크거든요. 그렇죠. 도구죠. 이재명 대표님도 맞는 방향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했던 거랑 똑같은 것처럼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청래 대표님이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없어요. 뭐 김민석 후보가 됐든 송영길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뭐 명픽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불만 사항이나 분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져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다 갈 것 같은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럼 그 분노는 당대표한테 안 가고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가요. 사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 가운데 선상에서 당원들의 분노를 중간에서 받아주는 방충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청래 대표님 좋아하든 싫어하든 당원들 뭐라고 하기도 하고 분노보다는 당원들의 요구. 네. 욕을 해야 될까요? 톤다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노는 2분 뉴스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역할이 생각보다 전 클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가 다뤄질 텐데 당원 주권과 관련 정당혁신과 관련된 거를 1인 1표제 등등등등을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할 것 같고 총선에 승리해야 하니까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당내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외연 확장 어떻게 하고 외연 확장 얘기 잠깐만 좀 하고 싶었었는데 외연 확장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외연 확장하자고 했지 보수하자고 한 거 아닌데 아니 그 보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이 돼가고 있어요. 싸우는 방식이. 그 외연 확장하자고 했지 보수하자고 하는 게 아닌데. 그 말씀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 가야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런 정체성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중용해야 하는데 뭐 저쪽에 있다고 다 나쁜 놈은 아니지만 괜찮은 사람들 양질에 있는 사람들을 중용해야 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 뭐 이런 물음이 있죠. 의구심이 있죠. 아니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 성 받겠다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을 한 대씩 다 쥐어 패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안방 차지하려고 막 하니까. 무슨 황제 칙소를 가지고 특소 마냥 안 비켜 이 자식들 이러고 다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용인을 해줍니까? 그렇죠. 그거는 자꾸 누가 눈가기를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총선 공천에 대한 것도 물어볼 것 같고 개혁 입법에 대한 시각 또 민생경제 해법 뭐 대통령과 호흡 여러 가지가 논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중에 이제 당원들이 뭘 중시하느냐, 뭘 중요시하면서 후보들의 생각을 읽어낼 거냐,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서 뭐 전당대 관련된 여론조사 막 쏟아져요. 네. 근데 좀 프레임을 잡아가는 여론조사들이 많더라고. 약간의 장난성. 왜냐하면 앞에 뭐 스트레이트 뉴스도 있고 오늘 뭐 MBS도 있는데 뭐 MBS 조사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 평가하는데 이런 거야.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냐, 여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냐. 꼭 뭐 예상보다 이런 걸 들어가야 돼. 예상보다는 뭐냐면 지지율이 여론조사하면 어디가 앞섰는지 대충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하겠구나. 이건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시각이거든. 근데 꼭 이렇게 물어봐야냐 이거지.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했느냐 안 했느냐. 뭐 예를 들면 보기 항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스트레이트 뉴스도 당대표 선호도 묻기 전에 지방선거 만족도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앞에 잔뜩 넣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당대표 선호도 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로서는 최고치가 나오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떤 많은 당원들이 볼 때 서울시장 선거를 빼앗겼고 뭐 허탈한 마음이 있잖아요. 부산의 하정우도 마찬가지, 평택을도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정청래 책임론도 일부 있거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저치가 나온다 득표율에.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 검증 국면이 들어가면 그건 박빙 싸움이 될 거다. 누가 이기든 간에 저는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6.3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패자가 누구냐 막 이런 식의 좀 수준 이하의 질문들이 참 많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가끔 나오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언론 개혁이거든요. 사실은 개혁의 대상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언론이라는 게 마음을 먹고 이 유튜브도 이제 언론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 언론사들이 이제는 규제 때문이든 자기들이 언론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는 건지 예. 유튜브로 다 들어와서 유튜브에서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 패널들 데리고 예. 언론을 계속 호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큰 이 언론의 개혁에 대한 것도 빨리 좀 중요합니다. 하드를 던져서 마지막 개혁 대상이에요. 예. 이 언론은 여기 붙었다가 예. 저기 붙었다가 마지막에 살아남아 있는 개혁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코너를 그래서 네. 장인수 기자를 중심으로 네. 언론 전문 코너로 네. 언론 개혁에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전당대 이후에. 네, 꼭 해야 돼요, 왜요? 이거. 김도희 기자 또 그쪽도 같이 하고 싶지. 수요일 코너도 같이 하고 싶지. 저도 눈치가 딱 저도요. 그런데. 이가는 배우님이 맞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구나. 지금 언론이 왜 이런 행태를 가지?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변에서 우리는 당권 싸움이지만 그 외부인들이 보는 시선, 다른 뭐 중도나 보수나 이런 어떤 분들이 보는 시선은 뭐가 됐든 간에 서로 민주당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걸 한 6개월 동안 때렸는데 표가 나오는 게 맞나?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맞아요. 프레임에 딱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제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정원호가 누구냐는 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명픽이 잘못된 건 맞는 거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럼 이 말을 다 빼놓고 분석을 하려니까 분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이뤄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갑자기 반명으로 몰아간다거나 맞아요. 나쁜 사람으로 뭐 몰아간다거나 대단히 그런 저는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런 네. 공격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러나 해야 하는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오늘도 MBS에서 발표를 했죠. 내일은 이제 또 갤럽 조사 나올 텐데 MBS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한번 올려주시면 대통령 지지율 저거 보시면 9%나 떨어졌어요. 57%로 그전에 굉장히 높았는데 이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로 하거든요. MBS에서 많이 하락했다. 얼마 전에 ARS 조사한 것들이 두 곳에서 50.4, 50.6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전화면접 조사는 57%를 유지를 했다. 50% 넘겼다. 다행스럽게. 그러나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이 빠지고 국민의힘이 오른 성적표 그대로 나왔죠. 민주당이 41, 45에 41, 4%포인트 빠졌고요. 국민의힘 반면에 5%포인트 상승한 25. 여전히 두 정당 간의 격차는 있는데
ARS 수산 딱 붙었게 나왔거든요. 두 군데에서. 그 얘기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팽팽하게 보수와 진보가 맞붙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도 있어요. 중도층도 조금 이완돼 있고. 그러나 전화면접 조사는 여전히 두 정당 간의 차이 갭은 꽤 있다. 하지만 어쨌든 좀 긴장해야 하는 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어떻게 앞으로 회복할 거냐. 요 부분에 대한 우리 두 분의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면은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쪽에서는 뭐 제가 하는 말 같은 게 나오길 막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막 물어뜯고 막 그거 하려고. 근데 사실 저는 기자회견 보고 좀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게 진보 진영의 어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봐온 사람인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누가 저한테 어떤 상처를 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쉽게 치유되는 상처도 있지만 쉽게 치유 안 되는 상처가 있거든요. 끝까지 남는 상처가 있어요. 예. 근데 저한테는 그런 상처였었거든요. 이 문조 톨레우나 이런 거를 하는 공격의 패턴이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려가고 이거를 대통령님이 조금 반대쪽은 그거를 좋아한다면 반대쪽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있다. 그거를 잘 아셨으면 예, 좋겠다.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좀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 네. 그 얘기죠. 네. 지금 그래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더욱, 예, 올라간다. 올라가실 것 같아요. 우리 지지자들이 또 한 몸으로 뭉치기도 하고. 네. 김대우 기자님은 지지율 올리려면 뭐 해야 합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주인들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야, 뼈 있는 말씀인데. 주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살면서 제가 어떻게 매 순간 열이면 10번 다 좋은 판단, 좋은 선택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 봤을 때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좋은 대통령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앞으로 자리매김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한두 가지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누구나 그렇죠. 네.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잘못 판단할 수도 그렇죠. 있고 좀 부족한 면도 역대 대통령 다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잘 그럼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외연 확장 자꾸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당이 참 아프다. 당원들이 아프다. 지지자들이 아프다. 이 대목을 무게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직접 다 나서지는 못하시겠지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룹은 대통령 쪽에서 방향을 잡아주면 좀 정리가 되거든. 그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군소정장들에 대해서 너무 야박해.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때 계엄 사태 때 범야 5당이 모여서 원탁회의도 했고 협약식을 했어요. 뭘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원내 교섭단체 조건 완화하겠다. 지금 20석이잖아요. 20명이 모여 있어야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데 뭐 15석이든 10석이든 이 얘기가 좀 오고 가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나 민주당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저는 이야기할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약속했던 거 큰 정당답게 큰 형님답게 이야기했던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범민주 진보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지 그런 모습 못 보여줬어요. 근데 대통령도 하셔야 돼요. 그때 당사자 당대표 시절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였고.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보면 MBS에서 조사했는데 그 민주당 지지층 아니 MBS가 아니라 뉴스토마토에서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찬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걸 보면 전체로 물으면 찬성이 28.6, 반대가 48.3으로 반대가 없죠. 국민의힘 쪽은 다 반대니까. 그러나
진보층만을 떼어놓고 보면 찬성이 52, 반대가 32.8로 찬성이 높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0.6대 35.8로 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합당 문제는 총선 전에 풀어야 할 문제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돼. 각 대표가. 대통령님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 약속했던 거 군소정당들 야오당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대통령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고 품을 넓게 가져가셔라. 그리고 지지층에 지금 아파하는 대목들을 정확히 읽고 그 문제를 좀 매듭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거 기간 때 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야 민주당에 들어가려는 기준이 엄청 높아졌구나. 이게 뭐냐면 배신도 한번 하고 예. 민주당 자기 편을 정말 무슨 극우처럼 자기 편을 괴롭히고 하고 나서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오면 대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 지키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같이 비바람 맞고 같이 찬바람 맞은 사람들은 제거하려고 그러고 근데 요즘에 그런 그러니까 배신하고 밖에서 야 민주당 막 비판하고 국민의힘처럼 비판하고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와 인재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야 이런 인재가 어디 있어? 영입 케이스. 중도 보수 통합의 길!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막. 와 이 그러니까- 기준이 나는 못 들어가겠네. 진짜 이 생각을 오래된 했어요. 당원들이 요즘에 완전 뿔이 났어. 저한테도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동안에 민주당 혁신 막 그 앞장서서 주창했던 분들이 있잖아. 단체들. 요즘에 민주당에서 미치겠대 요즘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거나 관심을 가져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나갔다가 배신도 한번 하고 오시고 밖에서 안 돼! 안 돼. 하고 오셔라.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와 그래 힘들게 하노. 차라리 국민의힘이랑 단일화 하자 하지. 근데 이제 그 말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지 네네네. 봤으면 좋겠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 자 오늘 슈퍼챗 댓글들 좀 소개하는 시간 먼저 좀 갖고 끝으로 이관훈 배우 또 포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나라님, 김재경님, 블랙홀님, 아메리노스님, 꽃길님 멤버십 가입해 주셨고 슈퍼챗 수돌님 고맙습니다. 그다음 캔디님 세 분 모두 소중한 분들 격하게 응원합니다. JM님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는 소신 있는 검사라고 칭찬했음. 예. 그리고 류기천님 이관훈 배우님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관훈 배우님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도 화이팅 의견 주셨고요. JM님 유시민 작가님이 비영 평론가 할 때 이동영이 왜 난리치나 봤더니 이재명 경기지사 때도 광고비 1억 6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방송했더만 지가 진짜 지지자면 공짜로 해야지. 아주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김영민도 광고비 받고 방송하고 전형적인 B형 인간들이 아닌 척 의휴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해초님께서 날로 먹고 삶아 먹고 이놈도 한입 저놈도 한입 숨기지도 않고 방송에서 지입으로 다 증거를 뿌리고 있다. 왜 그게 가능할까? 검찰개혁이 왜 안 될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네. 조상호 실도 엄청나게 쳤지. 아니면 오한마 가져와야 쓰겠다. 그리고 최성현님이 후원해 주셨고요. 우리 978님이 정청래 대표는 선거 구호를 대통령 지키겠다나 당정 일치만 외치면 경쟁자가 더 돋보이는 구도 같다. 이심을 어떻게 극복하나? 차라리 1일 표제 지키기, 원내대표 선거, 당원표 확장 등 젊은 인재 등용 확대, 이기는 민주당 미래에 적극 집중 투자하고 차별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대선에 뜻이 없다고 밝히고 이해찬의 길을 걷겠다고 했으면 더욱 좋겠다. 정청래의 진심이 통할 것 같다. 요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겠죠. 집권 여당과 정부가 손발을 맞춰서 잘 나가는 게. 근데 또 때로는 다른 의견도 있어야 그러면 당원들이 바라는 의견도 반영이 같이 돼야 저는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기수님, 김대우 기자님, 이관호 의원님 요즘 설치고 돌아다니는 평론가들보다 훨씬 진정성 있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관훈 배우님은 확실히 다르셔요. 해추님 3컷으로 보여주세요. 이관훈과
이징어 특집 고정 갑시다. 오징어야 저거 오징어 이징어. 아 나 참. 저희 둘이죠? 아니, 아무튼 좀 당분간 이강인 네. 배우 출연시킬 텐데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마십시다 해춘님.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대우지호님들 응원하고 전대 앞두고 박시영 대표님의 목소리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미리미리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네, 이래님이 늘 큰 돈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조은대희님께서 지금의 이런 혼란을 틈타 내란 특검 수사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바라는 자가 누굴까요? 내란 부역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현 상황에 열불이 나네요. 이관현 배우님, 김대우 기자님, 당신들이 보배입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누누보리맘님이 전 이제 이재민이나 민주당이 하기 싫은 개혁 안 해줘도 돼요. 대신 서울, 대구의 원자력 발전소 3개씩만 지어주세요. 들어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이재미 원하는 모두의 대통, 민주당이 원하는 외연 확장 얼마나 좋아. 퇴임 후에도 잼 어게인 외칠 텐데. 그리고 해초님께서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민주당은 안타깝지만 독자적으로 대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범진보 진영이 언제나 함께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패터님께서 임기 1년차 이제 지나가는데 받는 스트레스는 2021년, 2022년 느낌이에요. 한참 남았는데 어쩌지. 아니, 솔직히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브 뉴스 시청자 늘어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제가 새벽 3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위험 신호라고 봐요. 저도 지금 요새 잠을 못 이루는데 네. 큰 윤석열 때도 언제 잡혀가나 막 그러면서 막 나라에 큰 기우나 걱정이 생길 때 그런 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다. 지금 잘 잡고 가면은 앞으로 4년 안정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잘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좀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주셔라.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네.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왜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시 지지율을 상승을 시킬 수 있을까? 그전엔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성과도 많았고 대통령님께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넘어갔거든. 근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조그만 것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 언론도 마찬가지. 지지자 눈에도. 근데 지금 당이 거의 뭐 반쪽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측면으로 지금 돌입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네, 맞아요. 지지자들도 그러고 의원들도 그러고. 근데 의원들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지난번 정청래 박찬대 분위기는 아니더라고. 그 당시 박찬대 쪽으로 줄을 다 섰잖아요.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정청래를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그 분위기는 아니래. 김민석 쪽으로 줄을 다 쓸 것 같잖아. 아니라는 거야. 그때 분위기가 안 느껴진대. 그 얘기는 물론 여러 후보들이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 뭐 조금 본격화되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뭐냐면 대의원 투표가 없어졌어. 다 1인 투표로 바뀐 거야. 여론조사하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한테 여전히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정청래 대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차기 공천 과정을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줄 잘못 썼다 내가 찍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당원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특정 세력이 김민석을 밀지만 김민석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될 텐데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자. 이 심리가 꽤 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아니다. 박찬대 때 줄 섰던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고. 은 집권을 하면 곧바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교과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무경화된 역사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뭐 댓글 공작, 일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층들을 보수화시키고 자신들의 논리, 자신들의 철학을 전파하려고 하고 또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파이, 지지층들을 키워가려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층을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작업들을 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좀 굉장히 대책이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집권을 해도 교육과정을 바꿀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교육 강화해야 되고요. 민주주의의 원칙, 철학, 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교육해야 되고요. 그런 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하면 또 이념 논쟁이 촉발돼. 그럼 우리 지지율 떨어져. 요 생각들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뭔가 막 부정선거부터 해갖고 막 해서 막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고 해서 하잖아요.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한 음모론이나 선전성동에 놀아나지 않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어때요?
민주당에서도 해요. 뭘 해? 문조 털레위 영상 만드는 거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깨부시는 영상이 나와도 모자란데 민주당은 또 문조 털레위를 또 양산하고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둘 다 국민의힘 좋은 것들만 나오고 있어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이거부터. 앞으로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문조 털레유 거리던 사람들은 전부 잘라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어때요? 오히려 승승장구에 반대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그게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었는데 오른쪽 인사들은 민주당이 또 되게 우대해. 스펙트럼을 넓힌다 하면은 꼭 오른쪽 사람들만 우대한다. 근데 왼쪽은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노종면 의원이 이런 글을 썼어요. 문조 털레유와 유 이재명. 난 이 용어 자체가 상대를 공격할 때 사용되는데 반대하고 객관적 세력 규정에도 한참 부족하다 보지만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이 심각한 현상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다. 이 대립구도의 극복 없이 2030 표심 분석이 무엇일까? 이런 구도 자체가 젊은이들 눈에는 한심한 딴 세상 싸움으로 보이지 않을까? 일방은 자신들이 더 정의롭다고 일방은 자신들이 더 새롭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쪽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는 건가?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 이 글에도 누군가는 공치모를 운운할 테고 누군가는 털보방송 어쩌고 비하인드 듣지만 정말 궁금하다. 이 싸움은 성전인가? 이대로는 선거 실패의 교훈조차 얻을 기회조차 걷어차는 꼴이 되고 말지 싶다. 그래서 당권은 이 대립구도를 극복하는 리더십에서 허락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한쪽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는 걸까? 그게 가능한 걸까를 얘기하자면 계속해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후에 이해찬 총리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도달하기 어려운 롤모델이셨습니다. 가르침과 지책이 다 그립습니다. 더 생각나는 시간입니다라고 김민석 총리가 올린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해찬 총리계를 말씀드렸고 반면에 노무현계, 문재인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이것 때문에 때리는 거다. 그래서 그거 참 의아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만약에 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 찾아뵀을 것 같은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쪽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또는 노무현 재단을 이끌고 있는 유시민 작가님을 함께하고 왔습니다. 라는 게 하나도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찬 총리계는 오케이. 근데 친문계, 친노계는 안 돼. 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문조 털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좋은 결과들이 나올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평택 전략공천에 유 이재명계 의원님들인지 몰라도 신인규 변호사를 평택을에다 공천 주자 뭐 이런 이야기 나왔다는 건 들었는데 문조 털레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당할까? 왜 이런 게 계속 확산될까? 제가 그래서 김민석 총리님한테 좀 죄송하더라고. 모든 오해를 본인이 혼자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혼자가 아닌데 그죠? 근데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가장 밑에 있는 초짜지만 소문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별의별 소문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많이 나와요. 그 자리에 저는 낄 수 있는 인물이 아닌지라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한번 문조 털레유 방송에서 외치는 분들한테 여쭤봅시다. 정성호, 김민석, 강훈식 이 세 분 그리고 그와 관계된 분들과 만나서 식사 자리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이나 될까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어쩐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무슨 선물을 받았다고 올리더라고요. 그냥 가가지고 깽판 치고 막 정청래 사퇴하라 그러고 조국 꺼져라 그러고 막 문조 털레 유시민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청와대에서 선물 받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하실 수 있냐. 전반적으로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그런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거는 진짜로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 소문들이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맞으면 치명타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그리고 요즘엔 최욱, 매불쇼까지 민주 진영 안에서 흘러온 그 역사와 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내치고 새로운 사람들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운다고 한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요 근래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자리에서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독보적으로 신임을 받기도 하고 일을 잘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왜 이름을 이렇게 오르내리게 했을까? 키우는 거지.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숨겨진 뜻은 여권 내 잠룡들이 상당히 정리됐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김경수, 조국 뭐 이런 분들. 추미애, 김민석, 뭐 송영길, 거기에 강훈식 이 정도 봅니다. 저는 2030년. 다른 진영에서는 이제 조국이 되겠죠. 민주 진보 진영 내의 다른 쪽.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훈식이라는 카드를 계속 키울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보여요. 대통령 순시할 때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 빠진 적이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시장도 한두 번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런 점들이 부러워요.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차기 지도자들 쫙 이제 자리 주고 키우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시도지사도 많이 내보냈고 차기 지도자 관리하는 모습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참 보수 진영에서 배워야 된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되고 해야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까? 사실 답이 존재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누군가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까? 저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문조털레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쭉 찾아봤죠.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의 가장 절친이었던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시민들이 등판을 시켰었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아쉬운 부분을 조금 더 개혁적으로 잘해줄 것 같은 사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에요. 연결된 하나의 선인 거죠. 근데 그 선을 딱 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 때였죠. 김문수와 이준석의 표를 더하면 0.07% 차이로 민주진영이 패배하는 수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 어떤 하나라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몸 안에 흐르는 바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숨이라고 하잖아요, 숨. 지금의 민주진영이 대통령을 만들게 하고 최대 정당으로 만들게 하는 그 몸속의 바람, 숨이 이만큼 있는데 그중에 그 숨을 친록에 친문계 갖고 다 날린다. 내 몸을 흐르게 하는 숨을 절반 이상 날려보내면 제 한 몸 가누기 힘들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살아계실 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열렬히 지지해보지도 못했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40년, 35년, 대구에서 28년, 14년, 17년, 21년, 29년 됐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함께 해왔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분들은 어떤 느낌일까? 동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또 다른 나의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족 같은 사람을 해하려 하고 죽이려 들잖아요. 그건 누구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임계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어디로 갈지가 뻔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당권이 누가 잡냐가 아니라 파멸로 이끌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봐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원흉입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인사, 정책, 공약 등등등 외교, 경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응원을 받고 지탱을 받고 있지만 칼날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벌써 이런 얘기하면은 어디 가면 반명이에요. 저는 내가 얼마나 좋아하든 간에 앞에서 문조털레 외치면서 새 체험한 밝은 사람들 이야기보다 애정으로서 얘기해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